하며 노래는 모두가 힘들었지. 보고 싶은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니? 참 많은 게 변했구나 1년 사이에. 잊고 있었던 것 같아 12월의 크리스마스. 온 세상 사람 따뜻하게 만드는 선물은 바로 너. Merry Merry Christmas. 행복한 이 시간. 하얀 눈이 내리는 밤 반짝이는 우리들의 겨울. Merry Merry Christmas. 내일은 좋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 거야. 희망을 노래하자. 말하지 못했지만 많이 고마웠어. 온 세상 사람 즐겁게 만드는 선물은 바로 너. Merry Merry Christmas. 행복한 이 시간. 하얀 눈이 내리는 밤 반짝이는 우리들의 겨울. Merry Merry Christmas. 내일은 좋은 일들이 우릴 기다릴 거야. Merry Merry Christmas. 행복한 이 시간. 하얀 눈이 내리는 밤 반짝이는 우리들의 겨울. Merry Merry Christmas. 내일은 좋은 일들이 우릴 기다릴 거야. 좋은 일들이 우릴 기다릴 거야. 좋은 일들이 우릴 기다릴 거야. 행복한 일만 우릴 기다릴 거야. 선물은 바로 너. Merry Merry Christmas. 행복한 이 시간. 하얀 눈이 내리는 밤 반짝이는 우리들의 겨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소명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책 읽는 교사 이정효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명여중은 경기도 부천에 있어요. 이곳은 소설 원미동 사람들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소설 속 인물들처럼 원미시장에서 과일도 사고 반찬도 사고 떡볶이도 먹으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시장길을 따라 걸으면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가 나오는데요. 사진 속에 보이는 동네 모습이 참 정겹죠? 이곳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의 모습은 이토록 개성이 넘칩니다. 예의 바르고 글도 잘 쓰고 노는 일에도 열정적인 이 아이들은 우리 학교의 만능 재주꾼들이에요. 이런 아이들과 비대면으로 수업해야 했던 2020년은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아쉬움이 큰 해였답니다. 16.8 무엇을 나타내는 숫자일까요? 혹시 예상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채팅창 댓글에 적어주세요. 제일 먼저 맞히신 한 분께는 제 마음을 담아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2020년 한 해 수업을 마치며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 130명 중 16.8% 20명 정도가 나는 온라인 수업에서 더 잘 배운다고 답했습니다. 78.8% 100명 정도는 저는 등교 수업에서 더 잘 배워요 라고 응답을 했어요. 한 교육 연구자의 말에 따르면 요즘 같은 비대면 수업 시대에서 무리 없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학생은 약 7% 정도라고 합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저는 대면 수업에서 했던 활동을 그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수행과제 5개, 수행평가 비율 60%로 계획을 했죠. 2학기에는 수행과제 3개, 수행평가 비율을 50%로 진행했는데요. 그 이유가 짐작이 되시죠? 수행평가 60%는 좀 버거웠어요. 그래도 다채로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었고 덕분에 2학기에는 꽤 안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독서 수업이 바로 시 경험 쓰기입니다. 4차 시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해서 학생이 등교하는 한 주 동안 알차게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 수업은 교과서에 있는 시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하면 딱 좋습니다. 1, 2차 시에는 시집을 읽고 친구 또는 선생님과 닮은 시구절 찾기 활동을 합니다. 이때 시집은 학생들이 재미있는 시집이 없어요 라는 말을 못하도록 많이 이거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해 주셔야 해요. 청소년 시집, 학생들이 쓴 시를 모은 시집, 동시집 등을 골고루 준비하면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3차 시에는 내 삶과 닿아 있는 시를 고르는데요. 이때는 학생들이 꽤 진지해져서 여유를 가지고 시를 고를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4차 시에 학생이 고른 시와 닮은 경험이나 삶의 이야기를 글로 쓰면 수업은 끝이 납니다. 시집을 읽다가 이 시집 좀 괜찮은데 싶으면 시집을 높이 들어달라고 합니다. 학생이 시집을 들면 저는 카메라를 들고 시집 표지를 찍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시집 목록에 제목을 적어둡니다. 여기 사진들은 그렇게 뽑힌 시집들이에요. 친구와 닮은 시구절 찾기를 할 때 본래는 친구 손가락과 내 손가락을 맞대고 서로의 얼굴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서 발가락을 맞대고 마스크로 반쯤 가려진 얼굴을 관찰합니다. 눈밖에 안 보이는데도 학생들은 여전히 민망하고 쑥스러운가 봅니다. 국어 수업은 항상 글쓰기로 시작하는데요. 시 경험 쓰기 수업을 하고 시를 주제로 글쓰기를 해보았습니다. 꽤 많은 학생들이
이와 비슷한 글을 내놓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11일 주제 시. 국어 시간에 시를 처음 보고 읽었다. 나는 시에 관심이 없는 중딩이다. 하지만 2학년 때 시를 보고 읽고 하는데 요즘 학구열이 불탄다. 아, 시에 관심이 있구나. 아, 진짜 시를 잘 쓰네. 혼자 생각해봤다. 아, 이 녀석 시나 한번 제대로 써볼까? 자아도취도 해봤다. 근데 그럴 정도로 정말 재밌다. 관심이 생겼다. 이제 내 책꽂이에 시집이 몇 권 입주하게 될 것 같다. 2021년 3월 10. 나는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에서 국어를 하면서 시집을 읽는다. 재미가 읽으면서 점점 생기고 있다. 그리고 감명 깊은 말들도 많고 오! 하는 시들도 있다. 읽다 보면 누군가가 떠오르는 시들도 있고 이건 내 얘기다 싶은 시들도 있다. 이렇게 시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느끼는 점은 글을 조금 더 잘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원래는 국어라는 과목 또 글쓰기, 시집 같은 것들을 별로 관심도 없고 했는데 점점 시집을 읽다 보니 재미있어진다. 나도 참 원래 안 좋아했는데 글씨가, 시가 재미있다니. 솔직히 조금, 아니 많이 놀랍다. 선생님, 이 정도면 성공적인 시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생들이 등교를 해도 이제는 모둠 활동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대면 모둠 활동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모둠 대화였는데요. 영상으로 자신의 얼굴이 비춰지는 걸 꺼려하는 여중생들에게는 아주 잘 맞는 매체였습니다. 다만 모둠방을 만들어 모둠원을 초대하고 각 모둠을 이끌 모둠장을 세우는 등 사전 작업에 품이 좀 들긴 합니다. 모둠장을 따로 모아 대화 공간을 만들고 미리 수업을 설명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세세하게 안내하는 것들도 미리 이루어져야 하고요. 화면에 보시면 제가 모둠장들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지시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행자는 질문을 읽어준다 라는 안내를 보고 화난 어피치 진행자는 어머니가 갑자기 왜 풍금을 타기 시작했을까 하고 질문을 읽어줍니다. 친구들이 답을 하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물어주었고요. 되도록 모든 친구들이 골고루 말할 수 있게 말을 걸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아주 원활하게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해 본 거라 학생들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모둠 활동 후기를 짧게 받아보았는데 대체로는 만족스러웠다고 답했어요. 1학년 때 내내 모둠 활동만 하다가 2학년이 되어 혼자 모든 과제를 해결하려니 어려움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물어가면서 공부를 하니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요. 과거에는 함께 배우고 익히는 일이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일종의 배려였다면 지금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같이 어울릴 줄 아는 건 능력이라고 한대요. 개인 효능감보다 집단 효능감으로 과제를 해결했을 때 더 강렬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 2019년에 저는 미술 선생님과 협업하는 수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왜 전에는 책을 많이 읽는 것, 다독에 집중하는 독서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슬로우 리딩 같이 책 한 권이라도 제대로 꼼꼼히 읽는 것에 가치를 두는 수업이 등장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교과 안에서 영역을 통합하는 또는 교과와 교과가 통합하는 아니면 교과와 학생의 삶이 통합하는 이런 통합하는 독서 수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나 수업 모형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이 수업에서 활용한 책은 이야기를 그려드립니다 라는 그림책이에요.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을 그림으로 담아낸 책이죠. 이 책을 읽으면 우리 동네 시장에 막 가고 싶어져요. 이 책을 8권 구입해서 모둠에 한 권씩 나누어 주고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림책 읽어주듯이 읽게 했어요. 그림과 책 읽어주는 소리에 집중하느라 책 읽는 교실은 놀랍게도 조용했습니다. 책은 1시간 안에 다 읽고요. 좀 일찍 읽은 모둠은 그림을 다시 넘겨보기도 했어요. 자, 이제 책을 다 읽었으니 우리도 시장으로 나가보자. 이렇게 말을 하면 학생들이 엄청 좋아해요. 미술 2시간과 국어 1시간을 블록으로 붙이면 2시간 정도가 생깁니다. 길지 않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하니까 눈에 불을 켜고 촘촘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무엇을 물을지도 같이 생각해 보고요. 2시간 안에 시장으로 가서 인터뷰를 하고 학교까지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날 사람을 섭외해서 그날 인터뷰하는 건 무리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섭외를 진행했는데요. 섭외는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하되 섭외 결과는 공유할 수 있도록 2학년 복도에 표를 만들어 붙여두었어요. 상인들과 시간 약속을 한 인터뷰 당일의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를 벗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수업은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한다 라는 성취 기준에 따라 구상한 수업이에요. 책 읽기, 계획 세우기, 질문 만들기, 사전 섭외하기, 인터뷰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체에 담아 발표하는 것이 수행 과제입니다. 학생들은 각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요. 서로의 이야기에 경청하면서 본인의 과제를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인터뷰를 진행했을지 궁금하시죠?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하면서 하는 게 더 낫고. 차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우연한 기회에 집에 지인분이 늦게 시작했지.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자격증이 굳이 필요는 하진 않아도 자격증 제도는 있고, 자격증은 필수 조건은 아닌데 자격증이 있어요. 있으면 더 좋은.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이랑 안 되는 날은 언제예요?
손님이 적게 안 되고 많이 그 특정 요일로 말하면 요즘은 옛날하고 좀 틀려. 그래서 이제 주말에가 대리 그러면 뭐라 해야지? 네, 원래 화요일 날 제일 좀 안 되는 편이고 주말이 이제 재래시장이잖아. 네. 재래시장은 주말에 좀더 되고 장사는 얼마만큼 하셨어요? 아저씨가 그냥 아니야 10분은 아니야. 지금은 17년. 그러면은 장사를 하실 때 힘든 일이 있다면 무엇이 가장 힘드셔요? 제가 볼때 요즘 같은 때는 육체적인 면이 제일 힘들고 육체적으로 제일 힘들겠지. 야, 근무 시간이 기니까 아까 뒤에도 나와 있는데 보통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정도. 아저씨는 실제로는 거의 한 14시간에 1시간.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이제 시기가 돼지열병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오해를 오고 이게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이 돼. 소비가 위축이 되면 장사가 안 되지. 돼지열병 사랑하시는 한국인도 없다 해가지고 많이 사 먹었어요. 주시면 뭐야? 야, 나중에 아싸, 이따가 맛있나? 지금 먹으면 돼. 다음 질문할게요. 장사는 몇 시에 시작하시고 보통 몇 시에 나가세요? 아까 얘기했지 9시 아침 오전 9시 오후 9시 있는 거. 이 중에 제일 비싼 분이 아니에요? 소고기가 제일 비싸고 소고기 중에 저기 뭐야 안창살이라고. 여기 이제 이 단어를 봐야지 니들이 이제 기억에 남지. 사진 찍어. 이거 제일 맛있지 안창살이. 얼마예요? 막 그램당 얼마예요? 100g당 12,000원, 12,000원, 12,000원. 100g 한 민폐 손님은 대처 어떻게 하시고 지금 어떤 민폐 손님이 있으시나요? 우리 가게는 그게 없는데. 왜냐면 단골 손님이 많다 보니까 그런 손님은 걸러져가지고. 고기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세요? 아 진짜요? 어린 걸 좋아하는데. 육류보다 생선. 저도 생선 좋아해요. 근데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야? 손님 오신 괜찮아. 안녕. 사진도 찍었어. 앞으로 가서 찍어. 앞으로 가. 여기 가게 이름이 대성축산이잖아요. 왜 대성축산인가요? 그냥 요즘은 이름을 뭐 고기나라, 뭐 고기창고 그렇게 짓잖아. 이건 지금 한자야 한자. 한자. 클 때 이룰섬. 아 그게 이유가? 그래 이제 됐어? 한발 마셔. 다시 마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이와 같이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였는데요. 서로의 인터뷰 기록을 돌려보면서 부천 상인들 이야기를 조금씩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왜 장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이 옷가게는 할머니들 위주로 장사를 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일을 해야 되거든. 늙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야지 치매도 안 오고 모든 질병도 늦게 와. 이 일이 나는 너무 재미있어. 손님들하고 만나면 즐거워. 이게 내 인생의 활력소야. 요즘은 엄마들 챙기느라 자식들이 힘들잖아. 내 일은 내가 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니까 너무 만족스러워. 이 일을 하시기 전엔 무슨 일을 하셨나요? 네일 장사를 했지. IMF 때 갑자기 금은방을 하다가 IMF가 와서 한마디로 쪽박 찼지. 그래가지고 그걸로는 도저히 나이 먹을 때까지 먹고 살 보장이 없었어. 그때 위기가 왔었지. 그래서 장사를 단칼에 접었어. 꼭 우리 할머니 같죠? 시장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낸 학생의 활동 소감입니다. 처음 섭외하러 갔을 때 인터뷰를 거절하실까봐 걱정했는데 흔쾌히 받아주셨다. 약속 시간이 일러 안 오실까 걱정도 했지만 시간도 맞춰 오시고 인터뷰에도 흔쾌히 응해주셔서 부천에는 친절한 분이 많구나 하고 느꼈다. 부천에 사시는 한 분만 인터뷰했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 잘 알 수 있었고 그분들의 삶에 들어가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평소 장을 보러 가거나 물건을 사러 가면 계산하는 데에만 집중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을 걸지 못했다. 그러나 인터뷰를 하고 나선 앞으로는 친근감 있게 대하며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역에 살고 있는 어른과 연결된 경험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었나 봅니다. 인터뷰를 못해서 점수를 못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게 컸었다고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미술 시간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학교 복도 벽에 붙여 전시를 했고요. 전시회에는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을 초대했는데요. 학교 앞에 꽃집을 운영하시는 할머니는 조용히 오셨다가 그림 밑에 화분을 두고 가셨습니다. 어디에 살든 사람들이 자꾸 서울로만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나고 자란 지역에 정을 잘 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우리 마을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 주는 어른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을 지켜보던 여러 선생님들이 2020년에는 함께 해보자는 뜻을 전해왔어요. 수업의 의미를 알아봐 주셔서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2020년 통합 수업을 해보고 싶었던 선생님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운 요즘 같은 상황에서 통합 수업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포기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통합 수업을 하면 학생들의 수행평가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비대면 통합 수업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어, 체육, 도덕, 미술, 기술과정 이렇게 5개 교과 선생님이 모였고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양하게 펼쳐보다가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부각된 환경 문제에 함께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로 웨이스트, 즉 쓰레기 없애기라는 주제로 통합 수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교사도 공부가 좀 더 되었으면 더 깊이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어 시간에는요, 환경과 관련된 책을 읽고 서평 쓰기를 했습니다. 책 목록을 만들 때 다른 교과 선생님들께도 책 추천을 받았어요. 통합 수업을 운영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알려주시면 바로바로 목록에 넣었죠. 책 목록은 취향이 반영되는 부분이라 협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각자가 원하는 책을 넣어서 목록을 만들면 아주 원활하게 통합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오천보 걷기 그리고 동네 쓰레기 줍기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본래는 담배꽁초에 있는 플라스틱을 분해성 물질로 바꾸자는 꽁초 어택에 동참하려고 했는데요. 입에 닿은 꽁초를 줍게 하는 것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쓰레기 줍기로 범위를 넓혀 진행하였습니다. 도덕 시간에는 매일매일 본인이 버린 쓰레기 양을 측정하게 했습니다. 주로 어떤 쓰레기를 버리는지, 무엇을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지를 매일 돌아보며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습관을 기르도록 계획했어요. 국어 시간뿐 아니라 다른 교과 수업에서도 제로 웨이스트 프로젝트를 하니 의식되는 것도 있었고, 특히 도덕에서 쓰레기 양을 매일매일 찍으니 내일은 더 적게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다. 생각보다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것은 쉽고 재미있었으며 불편하지도 않아 쭉 할 생각이다. 기술과정 시간에는 재활용을 활용해 핸드폰 거치대를 만들었고요. 미술 시간에는 쓰레기를 활용해 정크 아트를 해보았습니다. 투명 페트에 색을 칠하면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서 미술 선생님은 고민이 많으셨대요. 쓰레기로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데 신경을 써서 오래 고민하고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하셨습니다. 여러 교과에서 통합과정으로 환경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어차피 우리가 환경을 지켜보아도 다른 사람들이 안 지키면 말짱 도루묵인 것을 도대체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어 서평으로 도덕 프로젝트로 현재 심각한 환경에 대해 점점 알게 되었죠. 내가 하는 그 조그마한 실천이 환경 수명을 1초라도 늘려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지루하고 재미없어도 배워야 하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워봤자 뭐해? 였던 내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각 수업에서 활동하고 실천한 내용을 담아 국어 수업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거나 PPT 자료로 만들어 발표할 수 있었는데요. 그 신통방통한 결과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최근 샴푸와 린스를 대신해서 비누와 소금물로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누로 머리를 감았을 때는 굉장히 잘 안 벗겨지고 뻑뻑한데 소금물로 한 번 더 감아주니까 그 전보다는 부드러워진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예전에도 장바구니를 들고 다녔지만 요즘은 더더욱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꾸준히 쓸 수 있는 물병을 들고 다니니 환경을 지킬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주울 때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걷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다는 걸 알고 부끄러운 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라고 깨달았죠. 그 무엇보다 제가 청소한 깨끗한 길거리를 보니 저도 모르게 뿌듯해졌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다니고 쓰레기를 보니 많이 모아져 있더군요. 모은 쓰레기는 모두 분리수거하여 버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용했던 쓰레기 일주일치 사진을 보니 제가 쓰레기를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를 결심한 뒤 현재 쓰레기 사진을 보니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241호 오정은입니다. 저만의 제로웨이스트 실천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이는 이 플라스틱 통 안에는 원래 한약재가 들어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한약재를 드시고 난 후 저는 이 플라스틱 통을 재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재사용하게 되었냐면 팔찌나 목걸이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재사용 중입니다. 이렇게 재사용하게 된다면 변색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 곰돌이통 역시 볼펜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재사용 중입니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 때부터 가정통신문, 일명 똥종이라고 하죠. 저는 이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현재 이면지로 재사용 중입니다. 세 번째, 저는 외출할 때마다 늘 함께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바구니인데요. 원래는 이 장바구니를 사용했지만 그만 찢어져 버리고 말아서 제 용돈으로 곰돌이 장바구니를 샀습니다. 귀엽죠? 네 번째로 천연 가습기를 사용합니다. 천연 가습기의 정체는 바로 강원도에서 주워온 이 솔방울입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은 제가 솔방울을 물에 불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솔방울이 물을 머금고 오므라들게 된다면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물을 머금은 솔방울이 점점 펴지면서 가습 효과가 나타나게 되며 다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겨울이 철인 과일, 바로 귤인데요. 여러분, 귤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바로 정답은 둘 다입니다. 보통은 음식물 쓰레기이지만 바짝 말리게 된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귤 껍질을 랩에 싸서 30초나 40초 동안만 돌리시면 전자레인지에 30초나 40초 동안만 돌리시면 천연 핫팩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천연 핫팩을 만드는 과정 중 랩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핫팩은 일회용으로 쓰여지고 버려지지만 이 천연 핫팩은 다회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도 제로웨이스트의 실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정은에게 제로웨이스트란 일상 속 습관이다. 감사합니다. 통합 수업이 끝나고 교사들끼리도 모여 소감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교사 소감을 학생들에게도 들려주었어요. 그중 도덕 선생님의 소감이 저는 제일 와닿았습니다. 종이컵에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물티슈 한 장은 정이 없다며 꼭 2장씩 꺼내 쓰는 사람. 육아로 밥할 시간 없다며 매끼 시켜 먹어 플라스틱 용기 가득 나오게 하는 사람.
계절이 바뀌면 유행에 따라 옷 한 벌씩 사는 사람, 나한테 주는 선물도 꼭 예쁘게 포장해서 가져오는 사람. 이게 바로 저랍니다. 환경을 살리는 일과 참 거리가 먼 사람이죠. 이런 제가 제로 웨이스트 수업을 함께 했다고 하면 우리 가족들은 다 웃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땡땡아, 너만 오면 분리수거거리가 한가득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저에게 제로 웨이스트 프로젝트는 큰 결심이었어요. 저는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권할 수는 없었거든요. 여러 선생님들과 수업을 구상하고 저부터 실천에 들어갔어요. 참 어렵더군요. 그래도 꾹 참고 실천을 해봤더니 마음속에서 몽글몽글 뿌듯 흐뭇 다양한 감정들이 올라오더라고요. 2학년 친구들은 작년에 만나 올해까지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 그런 2학년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사실에 벅찼어요. 복도를 지나가면 학생들이 쫓아와서 말을 걸어요. 선생님, 저 쓰레기 안 남기게 하려고 땡땡 아이스크림 컵으로 안 받고 콘으로 받아 콘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플라스틱 아껴보려고 숟가락도 안 받았어요. 선생님, 저 요즘 텀블러 가지고 다녀요. 멋지죠? 선생님, 저 쓰레기 줄여보려고 간식 안 먹어요. 그랬더니 다이어트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선생님, 저 배달 음식 아예 끊었어요. 선생님, 저 생수병 플라스틱 안 나오게 하려고 물 끓여 마시고 있어요. 좀 귀찮긴 한데 물맛이 더 좋아요. 종알종알 자신의 일상을 말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참 따뜻해요. 함께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있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제로 웨이스트라는 단어가 이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한 학생의 소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네요. 올해 지구를 살리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도 잊지 않고 찾아오겠죠? (1년) 동안 수업한 내용을 학생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무지 궁금했어요. 환경과 관련해 한 통합 수업은 학생들 머리와 몸에 스며들어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었어요. 2학기 지필평가를 준비하면서 공부에 열을 올린 한글 창제 원리 단원도 기억에 남는다는 학생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좀 놀란 건 1학기에만 진행했던 5분 글쓰기가 좋았다고 답한 학생이 21.2%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 수업이 왜 기억에 남았느냐고 물었더니 가장 꾸준히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답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국어 점수가 몇 점인가를 기억하기보다 자신이 꾸준히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기억으로 살아간대요. 그러니 선생님들도 독서 수업의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꾸준히 열심히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교사가 지치지 않는 독서 수업을 마음껏 펼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